수가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얘가 안내를 해주셔서 따라하는데 그냥 제가 메모만 보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음악 치료사 하면서 한국 코치협회 전문 코치로 음악 치료와 대중을 향한 소통 강의, 감성 리더십, 웰다잉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50살 넘어서 세상 밖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두렵고요. 살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김미정 뭐 없냐? 이게 다냐? 이런 거죠. 그런 소리가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좀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기타 잘 치지 못해요. 전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기타 조금 칠 줄 알고 피아노 조금 칠 줄 알고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 밖에 나왔어요. 많이 두렵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참 늦은 공부가 너무 행복했어. 50대, 60대 공부를 쭉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중을 향한 강의와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했네요. 그래요? 우리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나, 둘, 셋. 제가 또 이제 하나 만든 것은 똑같은 이 노래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 자리에 없지만 내가 좋아해라고 말해주지 못했던 그 사람 있죠? 그죠? 격려해주지 못했던 그 사람 있죠? 네. 생각하면 좀 미안해. 좀 더 이렇게 좀 해줄 걸.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좋아해. 네. 여러분들만 아는 그 사람. 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의 태양이 울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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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좋아해. 하늘의 얼들이 반짝이는 한 좋아해. 하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누구를 떠올렸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왜 내가 그 사람을 떠올렸을까 본인은 알 거예요. 그죠? 참고로 저는 우리 남편을 떠올렸어요.
왔어요. 사실 어저께 조금 약간의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 이 노래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미움이 싹 사라져. 희한해.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갈등 뭐 이런 게 가는데 자꾸 회복하면서 그렇죠? 화해하면서 우리 살아가자고요. 아까 미영 선생님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요 음악 치료 51세에 세상 밖에 나와서 기타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음악 치료사의 길을 갑니다. 저는 사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음악 전공도 안 했는데 무슨 음악 치료사를 해요 하는 아주 젊은 여성의 선생님의 그런 좀 따뜻한 말을 듣고 많이 아팠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종합병원에 가서 정신병동에서 음악 치료 수업도 하고 우울증 환자 수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또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하는 자존감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기타가 아니라 좀 큰 기타였거든요. 그 큰 기타를 들고 하루에 지하철역을 70역, 80역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피곤하겠죠? 피곤하니까 잠도 자라. 그죠? 그리고 기타를 자리가 없으면 서갖고 기타를 딱 놓고 그냥 그 상태로 자기를 해. 지하철에서요. 그리고 그거 탁 놓고 책도 읽다. 저도 우울이 뭔지 알거든요. 깊은 우울에 땅만 보고 걸었던 그런 시간이 참 길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울한 사람을 내가 안 우울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노래로 소통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을 진짜 신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뭐 대단한 음악가도 아니잖아요. 기타 하나 들고 때로는 조그만 툭 악기 몇 개. 그리고 또 그 기관에서 제공되는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장애아동, 자폐아동, 치매 어르신, 다문화 가정, 교도소, 정신병동 뭐 등등등등 진짜 이 사회의 그 아픔 좀 소외되신 분들 그리고 또 자활센터의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단 말인가. 또 생각났어요. 그 한센인들 다 갔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나.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내면의 소리라 할까요? 김미성 너 정도면 행복해? 안만 말고 살아? 뭐 이런 그런 거. 그게 참 컸어요. 김미성 너 정도면 행복한겨. 그 나이에 기타 칠 줄 알면 뭐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제가 기타를 잘 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너무 치고 싶었어요. 중1 때 엄마한테 졸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가 그러시듯이 시험 잘 보면 맞아요. 그때 시험을 진짜 억수로 잘 봤어요. 전교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그때 기타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긴 기타를 들고 TV에서 뭐 송창식, 이영주 이런 오라버니가 나오면은 우리 같이 놀아요 하고 나도 기타 같이 치는 거예요. 그때 참 즐거웠어요. 그 뒤로 공부를 안 했네. 잘하셨어요. 좀 놀았어요. 근데 저 그냥 앞뒤 잘 보고 놀았어요. 막 놀지는. 어떤 분이 선생님 이렇게 껌 좀 씹었어요 그러는데 껌도 예쁘게 씹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50 넘어서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어렸을 때 만났던 그 기타는 항상 결혼 생활에서도 한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피아노가 있었어요. 멋쟁이 고모가 결혼을 하면서 그 피아노를 가장 큰 조카인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 장남 거기에 제일 큰 딸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하면서 또 엄마한테 감사하고서 우리 엄마가 앞으로 악기 하나씩 하면 좋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그때는 피아노 개인 교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문에 써 있었죠. 데려가서 피아노를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몇 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저는 악보대로 치는 게 재미없어. 내 맘대로 막 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저한테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쳐도 이렇게 코드를 보고 안 쳐. 그냥 이렇게 치면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천재 같아. 부러워. 진짜 부럽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수업할 때도 제가 코드를 보고 한다 그러면 흥이 깨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눈을 보면서 손은 손대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런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사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또 감사했어요. 자, 제가 우리 이 노래부터 먼저 한번 해요. 여러분 지금 가사를 띄울 수 없으니까 쉬운 우리 동요. 산바람 강바람 아시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자,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지금까지 애쓴 여러분 스스로의 이마를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네. 애쓰셨잖아 지금까지. 그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여러분 기분 어때요? 이번에는요 내 입만 닦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이렇게 폼만 잡아요. 네. 그대도 참 애썼어요 하시면서 네. 좀 낮춰서 할게요. 높았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들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준대요. 누가 내일만 닦아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올여름 굉장히 섭섭하고 덥대요. 이 노래 산책하시면서 흥얼흥얼 하시면서 내 이마도 닦고 옆에 분 이마도 닦아주시기예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대중을 향한 소통 강의에서 이 노래를 처음 이제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응해줄까 막 불안했어요. 제가 언제 했냐면은 딱딱한 그 공무원분들 80명이 2열로 쫙 앉아있는 한국만 여성이었어요. 아이고야. 다들 딱딱하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움직여줄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마에 나오니까 전부들이 마주 봐. 마주 보면서 다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강의 마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잊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노래는 노래만 불러도 좋아요. 산바람 강바람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가사에 우리가 동작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 감정이입까지 하면서 상상까지 한다. 그럴 때 우리 이 뇌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 오케이? 네, 오케이. 노래만 해도 좋지만 감정이입, 상상, 동작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 올여름에 이 노래 많이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치매 어르신들 제가 처음에 음악 치료 초창기에 음악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참 치매 어르신들과의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갈 때마다 백골이 왔어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백골이 네, 나 돈 많아. 아버님 돈 많아 보이세요. 아주 멋있으세요. 인지 기능만 달라지신 거예요. 아주 버는 것도 씩씩하고 그러세요. 나 돈 많으니까 나하고 살자. 대박. 당황을 했지만 이분은 환자시잖아요. 아버님 제가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갔다 와. 뭘까요? 바로 열고 한미처럼 잡아서.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작년 말인가에 또 음악 봉사를 하고 났더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아버님이세요. 우편서 가세요. 다 걸어오시더니 당신 가슴에서 뭘딱 끄집어내요. 아주 멋있는 케이스에 쌓인 마스크였어요. 마스크를 딱 주더니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야. 또 오면 또 줄 거야. 올 거지? 그날 아버님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가 나그네 서름이었어요. 오늘도 참 그 노래,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기업의 어떤 임원분을 개인 코칭을 할 때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원분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아내가 미웠던 적, 월급을 회사가 어려워서 몇 달 안 갖다 줬더니 그걸 막 밥밥 끌면서 돈 안 가지고 온다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이 남자가 눈물이 기렁기렁 하신 거예요. 존재하는 분이. 그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보고 코치님 나그네 사람 한번 같이 불러요. 나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점잖은 임원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물론 그 당시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얘기였지만 그분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래도 나를 믿고 지금까지 잘 살아준 아내한테 고마워요 하면서 코칭이 다 이제 끝날 때 몇 번의 코칭이 끝날 때 장미꽃 백송이를 2다발을 갖고 오셔서 한 다발은 저거 주고 한 다발은 내 아내 줄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친 적도 있어요. 한번 불러요 나그네 사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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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나자마자 기분 좋게 좀 인사하고 항상 좀 화나 있는 얼굴을 좀 바라봅니다. 그렇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 많이 업됐어요. 네. 강의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그게 아니면은 참 힘들어, 그죠?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정신병동 얘기를 잠깐 사례를 드릴게요. 비둘기집 노래 아시죠? 예.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큰 종합병동의 폐쇄병동이에요. 폐쇄병동은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도 제 물건을 다 두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근데 참 바르게 인상도 보이세요. 그분은 아내분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쇼크로 이분은 너무나 이제 정도를 걸으면서 오신 분이고 가정과 또 회사와 자기 관리를 잘 해오신 분인데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참 그 쇼크가 엄청 컸겠죠? 그런데 그 쇼크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보호가 필요해. 나는 우리 부모님의 귀한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이들한테 아직 할 일이 많은 아빠야.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하면 안 돼. 속상하다고. 보호가 필요해. 말 되죠.
그런 분. 또 연세가 많은 아주 흰머리가 많은 어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노래를 별로 안 하세요. 죄송했어요. 하기 싫으시니까. 근데 점점 노래를 하세요. 조금씩 입을 벌리세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를 툭 치세요. 선생님, 제가요 오늘요 몇십 년 만에 노래를 불렀어요. 글쎄요, 선생님 이제 제가 흥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참 노래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도 좋으셨거든요. 얼마나 힘든 삶의 질곡이 있었길래 그 노래를 몇십 년 동안 안 해봤을까. 그런 게 있었고요. 아주 중년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제가 그냥 저랑 얘기하다가도 선생님 화내요, 소리 질러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폭언적으로 말하는 남편과 조금 더 폭언식으로 말하는 또 시어머니.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화나듯이 말을 해. 그런 분들과 오래 살아오신 그 여성은 참 연약하고 고운 분이세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너무나도 그거와 어울리지 않는 집에서 사신 거예요. 그 남자분이 씩씩해서 좋았대요. 근데 씩씩이 잘못 씩씩이 된 건지. 그래서 그 중년의 여성이 갑자기 선생님 소리 질러요 하고 나한테 푹 안길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제가 그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시면 끝이 없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깊은 사석 옹달샘을 좋아하는 중복장애 아동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제 재활센터에서 하루에 4명, 5명씩의 자폐아동, 그다음에 이 장애아동 그런 아동 수업을 1대1로 했어요. 그 시간이 물론 힘겨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 인생 너무나 자, 그 아동은 눈이 안 보여. 그리고 언어 장애. 그리고 걷지를 못해. 그러면 몇 가지 장애. 그렇죠? 최소한 신발을 신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오로지 누구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동을 수업할 때는 내가 완전히 걔를 그냥 안고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워킹 수업도 하고 또 피아노 앞에 딱 앉혀놓고 그 피아노를 참 좋아했어요. 칠 수는 없지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하강하는 거야. 쿵 찍고. 그런데 그 녀석이 좋아하는 노래가 깊은 사석 옹달샘. 그리고 또 클래식은 엘리자를 위하여 따다다다다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좀 더 기분 좋게 해주려고 쇼팽의 노트 같은 거 틀어주면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이래요. 근데 참 글쎄요, 그 녀석의 뇌에서 뭐가 어떻게 명령이 되는지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녀석의 그 옹달샘 우리 한번 같이 불러요. 근데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등을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면 좀 좋겠다. 잘하거든요. 깊은 산속 옹달샘 그리고 누가 와서 먹나요는 통통통통 치는 거예요. 통통통통 이렇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해서 자. 너무 높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채취, 나의 채취를 맞는 거야. 하면서 안정을 취해요. 아, 김미정 선생님이구나 하면서 안정을 취해요. 자꾸 나를 맡아. 그걸 걔네는 이게 안 보이고 하니까 저기 발달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고 나를 막 이렇게. 그래서 귀도 만지고, 이렇게도 만지고, 허벅지 조물락조물락. 그래서 몸을 제가 막 이렇게, 그러면 온몸을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물만 먹고 가자 하면 이렇게 내가 안아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등 마사지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스킨십에 우리는 다 이렇게 행복해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마지막까지 그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참 오랫동안 환자셨어요. 노인병원에 마지막에 7년 계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님 계시는 동안 정말 주말에 정말 기타 들고 아버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가서 노래를 해드리다가 울기도 울어요. 아버지 지금 바깥에 얼마나 날씨가 좋은데 개나리가 얼마나 이쁘게 폈고 단풍이 얼마나 눈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오래 누워 계세요 하면서 참 노래를 해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다리도 조물락조물락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워 계신 어르신이 계시면요 꼭 이런 악기 아니고 음악 안 틀어도 돼요. 그냥 송아지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해드리세요. 학교종이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요. 이제 그냥 가고요. 아까 우리 글쓰기 얘기했잖아요. 저도 7년 전에 제가 사실 개인 책을 썼어요. 제목이 늦게 핀 미로에서였는데 그 미로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할 때 그 밑자를 쓴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밑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치료했던 그런 약간의 임상 얘기도 썼고 물 조금 마실게요.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후다닥 쓰지 않고요. 솔직히 쓰다가 마음이 막 고약해지면 덮어버렸어요. 덮고 몇 달을 안 씁니다. 또 생각나면 또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한 2년을 거쳐 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을 쓸 때 어디서 책 쓰기에 대한 거를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다만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냥 써놓은 게 많았어요. 그 글 써놓은 것 중에는 기분 좋은 얘기만 쓴 게 아니에요. 속상하면 누구 욕도 받겠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내가 정리가 돼요. 에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힘들었네. 하고 씩 웃게 돼요. 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게 글 쓰는 게 이런 거구나. 즉, 글 쓰는 것은 나와, 제 표현이에요.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맞아요. 어때요, 표현? 맞아요. 멋있죠?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나는 시간. 그리고 글 쓰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힐링 시간이다. 우리가 말로는 뭐 뻥을 좀 할 수 있지만 글은요 뻥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글은 뻥치기 힘들어요. 글은 오래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글쓰기 시간은 나와 내가 만나면서 최고의 힐링 시간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을 지금 많이 써놨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서 또 이렇게 한번 동기부여도 받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네.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뭔가를 썼어요. 그 전날 일어났던 일 중에서 기분 좋았던 일. 뭐 기분 나빴던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쓴 거를 며칠 해보면 참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요, 또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썼던 일기장도 꽤 두꺼워요. 그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날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쓴 글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김미성, 그래 30년 전에 참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또 어떻게 이겨냈니? 또 눈물도 흘리면서 또 눈물 나오려고 그러잖아 지금. 눈물도 흘리면서 알았구나. 그게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나는 시간이야. 내 글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글을 읽으면서 그래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 지금 저도 이제 내년이면 저도 7순이에요. 내년이면 7순인데 진짜. 다시 7순이 가까워지는 대한민국의 여성 강사가 또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지다. 감사하잖아요. 멋져요. 감사하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나이까지. 근데 감사하잖아요. 제가 잘 치지는 못하는 기타지만 이 소리에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꾸 글 쓸 때 처음부터 멋있게 써야지 보다도 그냥 느낀대로 그냥 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열흘, 한 달 후에 보면은 그냥 뭔가 보여. 이거 여기 좀 수정해 볼까? 이거는 빼지. 맞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맞아요. 신기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좀 무거운 얘기를 했네. 동작 한번 해요. 제가 만든 동작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당황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주 양체들이야. 제가 조금 망가지니까 너무 좋아해. 아마 저 여인은 저럴 수가 있네. 이런. 자, 여러분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우리 또 털어낼 거 많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물건들도 좀 정리하세요. 맞아요. 저도 지금 정리 이만큼 하고 왔어요. 버리고 와. 자, 따라서 하세요. 네. 자,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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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털어. 털자. 이쪽도 털고 저쪽도 털고. 시작! 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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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있을 것 있고 있을 것 있고 날려 묻을 거 좋은 것만 품자. 알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 번 하냐면은 한 번 털었는데 좀 남은 게 있어. 그거 마저 털으라고 양쪽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뜻이 있어요. 자, 털고 버리고 잊어 그리고 날려 그리고 마지막 묻어. 오케이. 자, 선생님 우리 같이 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털자 털어 팡팡 털어 이쪽도 털고 저쪽도 시작 털건 털고 버리고 있을 거 있고 날려 묻을 거 이 동작을 할 때 혼자서 집에서 거울 보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뭘 생소리야 당신 그런 거 하고 다녀? 근데 이렇게 조금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좋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망가집니다. 멋집니다. 처음에 되게 화끈했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그거요 털기 동작요 전화를 좀 해주세요. 전화를 자꾸 털고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소리가 개운하네요. 개운해.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 이따가 하고 자 이번에 제가요 또 음악 치료하면서 제가 만든 감사송이 있어요. 감사송은 그때 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다르고 뒤에 부분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봐요.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라는 말만 하시면 돼요. 양평 힐링 센터에 왔으니 감사.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니 감사. 감사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감사.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사실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아픔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기타 하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격려했을 때 진짜 힘이 불끈불끈 났어요. 지금 전공하셨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병원에서 누구 소개를 받는데 제 프로필을 보니까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물론 그동안 제가 또 많은 과정을 하면서 저도 뭘 쌓았겠죠? 근데 그때는 초창기라 별거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첫 마디가 전공을 안 하셨네요. 제가 전공은 안 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가 없으시네요. 제가 나이도 좀 있으시네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아픈 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찔러버려요. 저는 그때 신문지처럼 구겨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 기분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내가 예쁜 종 몇 개를 들고 그 종합병원 그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 수업을 잘하고 이제 오는 길이었거든요. 기분이 좋아갖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잠깐 환자를 만나러 간다고 몇 분만 기다리래요. 네 하고 기다리는 척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다른 분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이제 간호사님한테 간호사님 제가 아무래도 영양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 그냥 갔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2시간을 걸어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왔슈. 서러워. 그런데 그러면서 며칠 참 아팠어요. 그러다가 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또 간다. 그러거나 제가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만트라라고 해요. 나의 목표를 내가 달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외쳐주는 그런 소리, 혹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목표를 내가 위해서 이렇게 좀 업업시켜주는 그런 말들. 그게 때로는 단어 몇 개일 수도 있고 또 구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일단 나를 위해서. 워낙 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것들을 강의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요. 저는요 기타 G-U-I-T-A-R 그쵸? G의 먼저 G 그 영어로 해야 돼 했어요. gratitude 감사해요. 이게 내가 칠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쵸? gratitude. 그다음에 G-A 맞나? G-U understanding. 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들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understanding. 오케이. 그다음 뭐죠? I. 저는요 하루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돼. interesting이야. 재미가 굉장히 삶의 소중한 가치예요. 특히 시니어들한테 정말 소중해. 재미없으면 안 돼. 그쵸? 그다음에 T. thoughtful. 사려심. 저는요 아이들 수업할 때 진짜 이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고 아이들이랑 같이 뒹굴었어요. thoughtful. 사려심 깊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님은 다 같이 오세요. 우리 함께 노래해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A. authentic. 진정성. 그래요.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이 사람이 수업을 마치는 아까보다 요만큼이라도 업 되었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 resilience. 회복이라는 단어. 저는요 감히 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이 부족한 음악으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작은 기여를 했고 그리고 나 자신도 회복이 되었어. 그래서 이 resilience라는 단어를 크게 써가지고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오명하며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기여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도 회복되고 있어. 그렇게 자꾸 나한테 체면처럼 자꾸 그렇게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출연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어찌 성장하겠는가. 제가 그 얘기를 딱 써놓고 여러분 혹시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했는 말이죠. 고독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어찌 성장하겠는가. 내가 한 말이지만 되게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많은 사색도 했고 또 많이 고독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고독해야 성장해. 그쵸? 맞아요. 맨날 여럿이서 와와 하면은 좀 성장이 더뎌. 그죠? 우리는 혼자서 철저하게 고독도 해봐야 돼.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경험해야 성장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김미정 선생님, 제가 그거요 영어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거 영어로 영역을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How can you grow without experiencing solitary meditation and tears? 예. 그렇게 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몇 번을 읽고 그 자리에서 외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tears sweat이라는 단어는요, 눈물이잖아요. 근데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그냥 한 방울씩 팍팍 쏟아지는 거. 그 느낌. 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고 여기까지 강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노래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칠게요. 괜찮나요? 네. 한 4년쯤 전에 가을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날. 근데 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 보고 만들었어요. 네. 마음 둘 곳 없는 날에는 구름 따라 걸어봐요. 헛헛함 가득한 날에는 구름 손 잡아봐요. 가도 끝이 없는 길 힘겨움에 지친 몸 두려워 그 자리에 멈춰서 눈물이 나네. 그래도 내 손 잡아줄 구름아, 난 네가 좋구나. 구름아, 내 친구 해주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힘겨움에 지친 두려워 그 자리에 멈췄네. 두려워 그 자리에 멈춰서 눈물이 나네. 그래도 내 손 잡아줄 구름아, 난 네가 좋구나. 구름아, 내 친구 해주렴. 내 친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래밀송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도미미 아시죠? 네네. 도미미
저녁에. 우리 박사님이 지난번에 그 출판기념회 때 잠깐 연주를 해주셨고 그때 아까 끝에 부른 노래를 불러주셨었어요. 맞아.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울림이 있었는데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그때는 이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노래 몇 마디 이제 소개 몇 마디 하고 나서 이제 노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과 매치가 되니까는 정말 가슴 뭉클하고 진짜 우리도 힘을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런 이제 지능이 떨어지신 분들 또는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지만 이렇게 뭔가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갖다 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음악으로 사람들을 정말 전하게 한다는 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오셔가지고 USB고 뭔가 다 놓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틈틈이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하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강의해주신 우리 김미정 작가님께 정말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5분 쉬고 5시 30분부터 기다리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날리는 그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우리 조대수 대표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